내가 식도암 아니야? 식도암 아니야? 목 이물감? 식사는 잘 하세요? 드실 때 문제 없으세요? 잘 넘어가세요? 이걸 물어보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은평 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오정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은평 성모병원 위장관외과 김동진입니다. 평소에도 같이 잘 앉아있기 때문에 저희는 낯설진 않은데 저는 내과고 외과인데 친합니다. 왜 친하냐면 소화기내과는 내시경으로 주로 암을 진단하고 제가 진단을 하면 보통은 암은 수술로 절제를 해야 되는 게 치료 원칙이기 때문에 복강경 절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김동진 교수를 포함한 우리 외과 교수님들이 해주시기 때문에 친하죠. 환자 있을 때만. 평상시에는 뭐 이렇게 개인적인 만남은 없어요. 환자 있을 때만. 네, 김동진 교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화기내과랑 외과, 소화기 외과는 내시경과 복강경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바깥쪽 면만을 사실 보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안쪽 면에 이제 어떤 상황이 있는지, 위치가 어딘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그런 궁금증을 이제 소화기내과에서 해결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서로 항상 믿고 의지하는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복통, 두 번째 소화불량, 세 번째 복부 팽만 이런 것들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복통 가운데서도 상복부 통증 그리고 소화불량 이게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사실 상복부 통증이라고 하면 위염의 증상일 수도 있고 위궤양의 증상일 수도 있고 위암의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코로나 시즌 이후로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그런 증상들도 많이 호소합니다. 위식도 역류질환이라고도 하는 그 대표적인 증상은 가슴 쓰리고 위산이 역류하는, 또 어르신들은 신트림이 올라온다고 해요. 신트림이 올라온다고 하는 이런 게 전형적인 증상이고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이 의심돼서 저희가 내시경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내시경 검사를 하게 되면 그때 간혹해서 식도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식도암의 전형적인 증상은 삼킴곤란입니다. 삼킴곤란이 있으면 음식물을 삼키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은 목 이물감하고 삼킴곤란하고 잘 구분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목 이물감이 있으니까 내가 식도암 아니야? 식도암 아니야? 목 이물감? 이렇게 걱정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목 이물감 있을 때 제가 항상 여쭤보는 거는 식사는 잘 하세요? 드실 때 문제 없으세요? 잘 넘어가세요? 이걸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대부분 잘 드신다고 해요.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죠. 아마 식도암은 아닐 것 같은데요. 삼킴곤란이 있다. 밥을 요즘에 물부터 시작해서 안 넘어가다 이제 밥까지 안 넘어간다. 물까지 이제 안 넘어간다. 막 이러면은 그게 삼킴곤란이거든요. 그럴 때는 아주 안 좋은 사인이죠. 경고 증상이고 반드시 내시경 검사를 해서 확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으로 많이 진단을 받으실 텐데 위산이 역류가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발해식도가 생기고, 발해식도는 발해선암의 위험인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발해식도는 식도는 편평상피해야 되고 위는 원주상피해야 되는데 좀 복잡하지만 식도는 식도세포 그대로 있어야 되고요. 위는 위세포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식도세포가 위세포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뭐로 바뀌는 거는 안 좋은 겁니다. 발해식도라는 것도 식도세포가 위세포로 바뀐다. 그럴 때 거기서 발해선암이 생기는 그 식도암의 전구병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외국에서는 비만도 있고 발해식도도 많기 때문에 그런 발해식도로 인한 발해선암의 유병률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높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남자라면, 비만이라면, 술을 마신다면, 담배를 피운다면, 짜고 매우고 이런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한다면,
식도암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 남자라면 왜 조심해야 하는가? 남자가 많이 걸리세요. 사실 식도암의 발생률은 2019년도 통계에서는 10대 암에서는 빠졌는데 위암이 한 10만 명당 60명 정도 발생하고 식도암은 그것의 한 10분의 1 정도 발생하는데 남자가 10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하죠. 비만은 어떤가요? 네, 비만도 국내 통계는 많진 않은데 서양 통계를 보면 고도 비만일수록 식도암 발생이 증가된다는 통계가 있고요. 그건 비단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의 위험인자 중에 또 비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요인도 있고 비만으로 인한 내장 지방에서 나오는 이상 성장 호르몬들로 인한 식도암 발생 이론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는 먹는 거죠. 술, 기호식품, 담배, 그 다음에 맵고 짜고 뜨거운 거, 뭐 이런 자극적인 음식으로 통용되는. 왜 그러냐면 사실 그 술하고 담배, 맵고 짜고 뜨거운 게 식도에 일종의 화상을 입히는 거거든요. 화상. 거기 화상을 입게 되면 거기에 새살이 나게 될 때 아까 얘기하는 트랜스폼, 잘못된 세포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거죠. 남자분들이 술, 담배, 항상 이게 담배 흡연을 하게 되면 그게 폐로만 안 가요. 식도로도 갑니다. 그래서 담배 피시는 분들은 위 궤양도 잘 안 났고요. 식도암도 잘 생기고 왜? 유독 가스가, 유해한 가스가 식도나 위까지 전달되기 때문에 폐로만 보내실 분은 없어요. 왜? 거기서 다. 식도는 음식이 지나가는 길이고, 기도는 공기가 지나가는 길이지만 담배를 피우게 되면 식도에도 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또 뜨거운 차까지 먹게 되면 뜨거운 차를 먹게 되면 WHO에서는 65도 이상 먹으면은 식도암이 잘 생긴다라는 게 있어요. 65도. 제가 65도를 재서 먹어보진 않았는데 뜨거운 거 이렇게 혹혹 막 이렇게 나는 뜨거운 거 잘 먹어하고 막 자신 있게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실 조심하셔야 돼. 식도암에 잘 걸리니까 커피 같은 것도 뜨거울 때 드시지 마시고 이거 열어놓고 조금 식은 다음에 부드럽게 넘어가는 정도 그러면 그게 65도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